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권은 다 됐고요. 2권으로 갈게요. 아, 예, 2권이지, 지금. 자, 2권에서 제일 첫 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제일 첫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4페이지서부터 외계 행성의 탐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외계 행성의 탐사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해요. 보통들은 많이들 안 틀리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행성이 2개인지 하나인지 이런 거 잘 따지시는 거, 각도가 어떤지, 이렇게 변화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아까처럼 속도 계산하는 거. 그래서 각도 들어가는 속도 계산하는 거. 그거들 많이 힘들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려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첫 번째 1번이나 2번이나 한번 문제만 한번 보실래요?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항상. 안 바뀌어요. 두 문제 다 분명히 다른 시기에 출제된 다른 문제인데 왜 이렇게 싱크로율이 똑같을까요? 보기 싱크로율이 똑같죠. 결국은 얘네 둘은 공정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어때야 돼요? 나란해야지만 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관찰자를 어디서 볼까요? 옆에서 볼까요? 관찰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다 크게 원하라 그리고 지구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안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심자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요. 중심별의 중심별이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정 궤도를 그린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자, 여기를 나누세요. 자, 그래서 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칠게요. 자, T1, T2, T3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무슨 편이죠? 다가가니까 청색편이가 나타나요. 인정? 괜찮죠? T2에서 T3 구간에서도 무슨 편이 구간이죠? 청색편이 구간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왜냐? 청색편이냐 적색편이냐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 기준파장이 있어요. 기준파장, 이게 기준파장은 뭐냐면 그 실험실에서 내가 강제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걸 관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별을 관찰해 보면은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소리는 파장이 긴 쪽이에요. 이게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져서 찍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준 파장보다 조금이라도 길어졌냐, 아니면 청색 편의는 어떻게 되죠? 청색으로 괜히 했다. 에이씨, 반대로 할 걸. 색깔. 그냥 이걸로 하자. 청색 편의는 파장이 더 짧아지는 쪽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갔으면 청색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T1 시기에 T2, T2에서 T3가 가는 동안은 다 무슨 편이 구간이냐면은 청색편이 구간이라고 하면 돼요. 물론 T1과 T3에서는 정확하게 편의량이 제로가 되겠지만 여기까지 인정? 뭐 한참 없죠.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이 얘기가 원래는 잘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생각해 볼게요. T1에서 T2, T2에서 T3로 가는 동안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를 물어본다고 쳐볼게요. T1에서 T2로 가는 동안은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 별이 나한테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관찰이 된다. 파장이 청색편이 쪽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파장이 짧아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T2에서 맥스 값을 찍고요. 그 다음에 T2에서 T3로 가는 동안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T1에서 T2는 파장이 짧아진다. T1보다 T2가 파장이 짧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T2에서 T3로 가는 동안은 파장이 다시 길어진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빠가가 난다는 비속어지. 머릿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를 청색편이냐 적색편이냐로 그냥 1대1 매칭 시켜버려요. 즉 여기도 청색편이에요. 하지만 파장이 다시 길어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는 표현하고 청색편이냐 적색편이냐는 청색편이냐 적색편이냐라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줘요. 이게 많이 틀려요. 알았죠? 고민 좀 해줘요.
혹시 보다 보면은 나오는 문제가 되게 드물기는 한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청세편이냐 적세편이냐라는 표현하고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는 표현은 다른 거라는 거 꼭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것만 안 틀리면 거의 안 틀릴 거예요. 올해 수능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넌지시 짚어볼게요. 알았죠? 나오면은 예스! 하고 한호성 한번 질러봐. 그러면은 잡혀가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수능날 빨리 풀었어. 시간이 남어. 그러면 어차피 다시 봐봤자 안 볼 거잖아. 그럼 남는 시간 동안 뭐 할까? 남들 괴롭혀야죠. 그쵸? 잘 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남들 거슬리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기적인 소음. 뭔지 알겠죠? 뭔지 알죠? 이게 주기적으로 소음을 내는 거야. 아니면 딸꾹질하는 옆에 진짜 거슬려서 죽을라 그럴 거라마. 알았죠? 딱 앉았는데 알잖아. 딱 내 옆에 알지? 뭔지 알죠? 느낌? 드는 소문에 나랑 원서도 겹친 것 같고 있어 그런 애들 꼭. 누군지는 알게 다 같은 지역이니까 대충 알아요. 에라 모르겠다 씨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책상을 이렇게 흔들어. 맞죠? 그 딸끄닥 소리가 나는데 큰 소리는 아닌데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소리. 뭔지 알죠? 알죠? 이거 진짜 거슬려요. 뭔지 알겠죠? 아니면 다리를 알죠?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얘기한 것 같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어려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뭐가 거슬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1번,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3번에서는요. 기간 하나만 잘 잡을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식현상에서 가다가 밝기가 이렇게 쳐졌다가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심별이 있으면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는 행성이 요쪽 끝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행성이 요쪽 끝까지 다시 이렇게 걸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까지가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미 다 어두워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완벽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완벽하게 들어간 게 빠져나가는 요 시기까지가 여기에서가 여기까지에 해당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렇게 빠져나갈 때까지가 되겠죠. 높아시면서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주기는 뭐 예를 들어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될 때까지겠죠. 한 주기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들어서 부쩍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때 이게 더 관찰이 잘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얘네는 식현상이기 때문에요. 중심별의 질량 관심 없어요. 행성의 질량 관심 없어요. 또 행성이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가리는 게 뭐 이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가리는 거랑 이렇게 가리는 거랑 다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근데 지구에서 얘까지는 니네 표현을 하면 개 멀어. 그치? 개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개더. 개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 사이가 더 멀어졌냐 가까워졌냐에 비해서 우리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궤도 반지름이 더 넓냐 좁냐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로지 얘 크기에 비해서 얘 크기만 따져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식현상이 더 잘 보이는 건 얘가 더 큰 거 상대적으로 그냥 크기가 큰 거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 면적을 따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쉬운데 공통질량 중심은 자,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중심별의 궤도, 행성의 궤도가 있으면 중심별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반대에 행성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도 한 바퀴 돌아요. 그럼 둘이 뭐가 똑같다? 주기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도 어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는데 문제가? 잠시만요.
어디서 봤는데? 성능 얘기가 물어본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어라? 잠깐만. 성능 얘기 나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회전 속력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 꼭 찾으면 안 보이대. 아, 여기 있다. 3번.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보시면요.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 보시면은요.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주기가 같은 건 맞아요. 주기가 같은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한 주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면 되고요. 얘는 한 주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리가 누가 더 길어요? 한 바퀴 도는 거리가 바깥에가 더 길어요. 같은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돌아야 돼요? 밖에 있는 애가 더 빨리 돌아야 돼요. 괜찮죠? 이건 물리시간 아니니까 뭐 속력, 속도 구분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중심별이 행성보다 느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착각하는 거는 아니 같이 돌잖아요. 그건 주기가 같은 거지. 그치? 요런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거는 원래 안 배워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유추한 거고. 자, 이제 또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관찰이 잘 되느냐? 첫 번째, 이 중심별의 질량에 비해서 얘의 질량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중심이 얘에서 더 멀어져서 얘가 궤도가 더 커져요. 이 중심궤도 중심이 더 멀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를 보는 거니까 관찰이 더 잘 되겠죠.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에서 관찰이 잘 되려면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지든지 아니면 행성의 질량이 커지든지. 그렇다고 해서 행성은 질량이 커봤자 중심별보다는 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얘의 반지름이 지금보다 더 멀어지는 경우. 지금보다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이 짧을 때는요, 공통 질량 중심에서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은 행성이 여기 있다. 근데 이게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행성이 여기 있고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이게 중심이 더 이쪽으로 더 멀어져요. 그렇다는 소리 더 바깥쪽에 돌게 되는 거죠, 중심별이. 그래서 행성이 지금보다 더 멀리 빠져버리면 중심도 빠져요.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더 잘 관찰이 돼요. 그러면은 식현상에서는 관찰이 잘 하려면은 행성의 질량이 커지든지 상대적으로 아니면 중심이 작아지든지 아니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지면 돼요. 그러면은 중심이 이동하죠.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이 중심별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중심별의 편의량이 더 크게 관찰된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어차피 같은 회전 주기가 똑같은 거지 회전 속력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빨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뭐 각속도가 어떠니 저쩌니 뭐 이런 설명할 수도 있어. 어디 보면은 멋있게 그런 거 설명해 주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알긴 아는데요. 그냥 안 할게요. 그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밝기 변화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이거 밝기 변화 나오면 면적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건 10중 8구 얘하고 얘 비율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거에 루트 안 씌우면 답이니까 그건 틀린 거니까 그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편의량 얘기했죠.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는 것과 파장이 길어지고 있냐 짧아지고 있냐는 좀 다른 얘기니까 조심하세요. 적색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장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가오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파장이 원상복구되면서 다시 짧아져야 돼요. 이렇게. 그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보자. 그냥 쉬운 계산 한번 해볼까? 10번 문제. 10번 문제 계산 이거 쉬워요. 계산 쉬운데 뭐 때문에 어렵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 억각, 동의각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못해 니들이. 그걸 왜 못하냐면은 축을 잡으면 되는데 축을 못 잡아서 그런데요. 첫 번째 시선 방향 확인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한다? 아는지 모르는지 다 필요 없고 시선 방향 관찰자 위치부터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지구 이렇게 써놓으면 어지간한 바보 아닌 이상은 안 놓쳐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거 뭐 있었죠? 지도 나오면 적도 선 걷는 거.
그리고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NS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북하고 남 한글로 이렇게 써놔. 그럼 안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의 공통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디귿. 자, 디귿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중심별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는 행성이 A를 지날 때하고 A'을 지날 때 행성이죠.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 여기다 그리고요. 별 궤도, 행성 궤도 하나 그리세요. 이때 오히려 크게 그릴 건요. 행성 궤도는 크게 그릴 필요 없는데 중심별의 궤도를 지금 크게 그리세요. 그래야 보기가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이 어디 있을 때? 먼저 A 위치에 있을 때. 자, 행성이 A 위치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별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니까 얘는 멀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때 얘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위치에 있을 때 에이씨.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A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본 시선 속도는 V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A'인데 여기 있대요. 그러면은 별은 여기 있으면 돼요. 별이 여기 있어야 돼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있어야 돼요. A' 위치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부터가 조심해야 되는 게 먼저 축을 나누세요. 축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접선 방향으로 속력이 이 방향의 속도로 얼마?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접선이에요. 삐뚤어졌다. 다시 이쁘게.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삐뚤어지면 좀 힘들어. 여기가 접선 요렇게 V예요. 지금 여기가. 자, 이 상태에서 얘하고 똑같이 열십자 하나 그세요. 어차피 축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속도 성분을 요 속도 성분하고 이 속도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고요. 얘만 따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V'으로 놓을게요. 자, 이제 각도 잡을게요. 각도가 여기가 30도예요. 자, 그러면 쭉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요게 30도죠. 배웠죠? 어렸을 때 평행한 두 직선에 선을 하나 그면 각도가 같다라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더라? 각도 이름 까먹었다. 뭐라고 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 돌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돌릴까? 이쪽으로 돌릴까? 이쪽으로 돌릴게요. 여기가 수직이죠, 이렇게가. 근데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몇 도? 60도. 다시 얘하고가 수직이에요. 접선이니까. 그럼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몇 도? 여기가 30도. 여기 60도니까. 그럼 다시 여기가 몇 도? 이게 6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되죠? 얘는 V의 코사인 60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V의 코사인 60도를 했더니 그게 V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는 2분의 1 V가 되겠죠? 그래서 V''은 2분의 1 V가 되면 돼요.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는 제일 쉬운 거 잡으시고 그래갖고 직각인 거 잡아서 뭐 더하기 뭐 돌리면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사인으로 할지 코사인으로 할지 뭐 이걸로 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사인 30 하면 안 돼요. 해라. 꼭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집착하는 애들이 좀 있기는 한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배 2다 하는데 근데 이거 보면은 더 쉽게 푸는 방법은요. 기억니은 디귿이 만나만 보면 되죠. 그럴 때면 디귿이 2배라고 물어봤으니까 딱 봐도 그럼 60 코사인 60인가? 그것만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갖고 그거가 맞는지만 빨리 확인하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불안해서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자꾸 해보시고 마지막에 대충 빨리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같은 문제에서는요. 조심할 게 있어요. 저거 외계행성 측정에서 저거 뭐냐면은 미세 중력 렌즈 이용하는 거죠. 미세 중력 렌즈 이용하는 거는 밝기 변화는 안타깝게도 누구 거 보는 거죠? 배경별의 밝기 변화 보는 겁니다. 그거 꼭 놓치지 마세요. 배경별의 밝기 변화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놓치더라고. 근데 12번 같은 경우는 뭘 몰라요. 그래서
중심별에 주위에 행성이 있는지 여부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있냐 없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뭐 특이한 거,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17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17번 보실래요? 17번도 마찬가지고 18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혹은 그거 어디에 써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 보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 해석해서, 그리고 해석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설레발치지 말고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맞는지만 생각하자고요.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알아? 아이씨, 그게 뭐야 도대체? 그치? 너 오늘 뭐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치?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뭐다? 긍정적인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부정적인 거 먼저 떠올리게 돼 있어요. 문제한테는 무조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다른 걸 생각하는데, 그리고 시간을 잡아먹고 주눅 들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보시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해 보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지식엔 크게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는 쫄지 마시고 문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 하나만 정리합시다. 19번에서요,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려면 이라는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막이 필요해요 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지내자고. 자,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두 개의 막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있으려면은 핵이 있어야 돼요. 핵에 우리는 알고 있죠.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고, 외핵엔 주로 철과 니켈 이런 게 있어요. 철, 마그네슘 이런 게 있어갖고 얘네들이 열 대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정도는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핵이 존재한다. 자기장이 있다. 그럼 자기장이 있으면 뭘 막아주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고에너지 하전 입자를 막아준다. 그런데 이놈의 자기장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다? 지구 바깥쪽인 외권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온 적은 없는데 오로라가 관찰이 된다. 그럼 이 자기장이 하전 입자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이 양극에서 자기장이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딪혀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로라가 관찰이 된다. 그럼 그 행성은 뭐가 있다? 핵이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혹시 거꾸로는. 자,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이 있고요. 그럼 지구 자기장은 언제 만들어졌죠?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밀도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통합과학 때 들었던 내용이죠. 맞아요, 그 내용.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생겨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하죠. 바로 뭐예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하나 필요하죠. 오존층 얘기가 나오면 언제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 그때 남세균 얘기 나오고 산소가 발생을 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진다. 오존층은 언제? 오존층은 어디에? 기권에 있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막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자, 나머지는 생명 가능지대는 여러분들이 잘 안 틀리니까 괜찮을 것 같고. 생명 가능지대는 잘 안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다 해보시고 안 되면은 질문 받죠, 그냥. 그 다음에 우리 HR도 그리는 것도 이제 잘 했고. 그 다음에 골 때리는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어디?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디 보자. 생명 가능지대에서 어디 하나 있는데, 어디 갔지? 35번이 아닌데. 잠시만요. 이건가? 네, 딴 거 특별한 게 없네요, 여러분들. 된 거 같아요. 그쵸? 별건 없고, 나머지 계산하는 것도 크게 여긴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될 것도 전혀 없고, 43번까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요, 모의고사는 2회분은 두 개 다 풀었어요, 뒤에는. 그쵸? 그래서 뒤에서 풀었으니까 모의고사는 따로 오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는 없고요. 그 앞에 43번까지 문제 있죠. 요것만 풀게요, 오늘은. 요거 43번까지 문제 있는데 요거 풀면은 그래도 시간 좀 걸릴 거예요. 43문제니까. 그래서 요거 위주로 먼저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는 요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좀 풀어보라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된 것 같고 아까 편의랑 얘기한 거랑 그런 것만 좀 잊지 마시고요. 그거 주의사항이니까 그거 잘 틀려요, 많이들. 그럼 된 것 같죠? 올해 코가 들어있는 게 없나? 하나만 같이 풀어볼까요? 39번 한번 가보실래요? 39번. 여러분들, 혹시 이게 우리가 보통 주계열성이면은 그 별의 온도, 그 별의 크기 다 따라가죠. 수명만 거꾸로 가요. 같은 주계열성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생명 가능지대도 질량이 큰 애가 생명 가능지대도 더 멀고 폭도 더 넓으면 돼요. 근데 수명은 좀 짧고 이렇게 배우는데 문제에서 주계열성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도 갖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뭐 가지고 하셔야 돼요? 광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생명 가능지대는 광도로 따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주기혈성은 광도랑 표면 온도랑 다 비례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주기혈성일 때는 온도만 보고 판단을 한 건데 주기혈성이라는 얘기가 없을 때는 무조건 광도로 보셔야 돼요. 자, 39번 볼게요. 표는 외계 행성계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중심별과 중심별의 원궤도로 공존하는 하나의 행성으로 구성된다. 라고 돼 있지. 자, 이 문제가 골 때린 게 하나 있네요. 이거 주계열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그쵸? 문제 없어요, 주계열성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줬어요. 이유는 거기 보시면은 중심별의 분광형에 보면 F6V 하고 5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M2V 해갖고 5가 써 있죠. 저게 분광형이 맨 끝에 있는 V라고 되어 있는 게 5라는 표시거든요. 저 5라고 랭킹되어 있는 애들은 둘 다 누구예요? 주계열성이죠. 이런 문제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은 생명 가능지대는 하나는 1.7에서 3.0이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는 괄호가 쳐져 있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누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지금 가가 온도가 더 높은 건가요? 그럼 나가 온도가 더 낮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생명 가능지대는 폭은 더 작아지니까 괄호에 들어갈 만은 지금 보시면 니은 나에서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1.3보다 넓으냐라고 물어봤네요. 근데 얘는 근데 조금 애매하게 주긴 했다.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1.3보다 넓냐?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왜 하필이면 1.3인가? 가에서가 1.7에서 3.0이죠. 그거 빼면 딱 얼마예요? 1.3이죠? 가에서 폭이 1.3이에요. 그럼 나에서는 저온이니까 1.3보다 어떻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려요. 그 다음에 기억. 가의 행성에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네요. 가의 행성은 지금 보시면 행성 궤도의 반지름이 1.82예요. 근데 다니면 입사하는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 양이 1.03이네요. 그러면 얘는 딴 건 모르겠고요. 뭐 보시면 돼요? 1.03이라는 숫자를 보셔야 되겠죠. 1 언저리가 물이 존재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1 언저리가 나왔으니까는 기억은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정 안 되면 세모 치세요. 이런 경우는요.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모 쳐도 돼요. 그럼 보기에서 걸릴 수 있게끔 줘요. 쫄지 마시고. 그 다음 D급 보세요. 기억이 1.0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 가능지대가.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1.03보다 크다? 기억. 지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생명 가능지대는 지금 가보다는 더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행성 궤도의 반지름이 3.6로 멀죠. 그럼 얘는 추워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야 되니까 1.03보다 작다가 돼야 되죠. 이런 경우 보세요. 니은하고 디귿이 다 틀리죠. 확실하게. 사실 기억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또 외워라. 또 생명 가능지대에서 들어오는 값은 1을 기점으로 0. 얼마에서 1. 얼마까지입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 확실한 건 기억이 가능은 한데 니은 디귿이 확실하게 틀려주죠. 그럼 기억이 답이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를 삭제시켜서 그런데요. 아마 문제에 뭐 다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보기가 그거밖에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쫄지 말고 문제 정확하게 보시고, 자, 지구과학에서 존재하는 거 맞냐? 동글. 틀리냐? X. 모르겠냐? 빠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세모. 그리고 세모는 기억, 니은, 디귿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서 판단하신다. 이게 룰이에요. 지구과학에서만 성립하는 룰 중에 하나예요. 화학에서 성립하는 룰은 하나 있어요. 값을 넣어본다. 이건 생명에서 그러니까 화학에서 존재하는 거. 생명의 유전은 뭐가 존재할까요? 일단 찍는다. 이번에 유전이 좀 쉬워가지고 이번에 제일 높더라. 1컷이.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모의고사 푸는 건 없고요. 앞에 43문제 푸는 게 이번 주 목표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여기 질문 먼저 받고 이상 없으면은 뒤에 또 나갈게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한 주차가 정확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모자르네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늘어질 때가 이렇게 한 번씩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우리가 질문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제 거의 다 잘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쭉쭉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따로 특별하게 없으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문제 풀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